네, 연불리의 비밀노트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염희선님, 1월 둘째 주 증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어떤 이슈들이 예정돼 있나요? 네, 이번 주에 이제 그 1월 6일은 이제 미국의 11월 제조업 수주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1월 7일부터 이제 CES 세계 가전 박람회죠. 2025가 10일까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월 7일 날 발표되고, 또 같은 날 미국의 12월 ISM 서비스 PMI 지표, 또 미국의 11월 졸트라고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요. 1월 8일은 이제 미국의 F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이고, 그날에 이제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월 9일은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날 이제 국가 애도의 날로 휴장한다고 하고요. 1월 10일은 이제 미국의 12월 고용 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제 1월 둘째 주 이런 변수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증시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실적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좀 이제 만회하면서 좀 좋은 실적을 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되죠, 금요일 날. 그래서 고용 지표가 어쨌든 견조해야 됩니다.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가면 주식시장이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용 데이터 좀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고, 또 미국의 FMC 의사록에서 12월 달에 연준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또 표출했는지, 어쨌든 굉장히 매파적인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걸 한번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서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CES 2025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항이 기조연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젠슨항이 얘기하는 거에 의해서 또 주가들이 막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항의 연설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추구하는 전략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로봇주가 급등했습니다. 또 이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 등극 소식 때문인데요. 로봇주 올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는 사실 좀 부진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까지 지위에 이제 등극을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사실 이제 연말에 이제 엔비디아가 AI 칩 제조 사업에서 좀 최근에 경쟁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로봇공학에 투자 중이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최신 그 소형 컴퓨터 제슨 토르라는 걸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마저도 이제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일대 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에 국내 로봇에 대한 이제 관심이 다시 증폭될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21년도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어쨌든 로봇과 AI 산업 등 신산업에 3년간 240조 투자하겠다고 당시에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일환으로 이제 나온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경영권 확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 기업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앞서 토요일 날 이제 방송에도 제가 뭐 테슬라 한번 보고서 보여드린 것처럼 거기서 중요한 게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을 해서 우리 각 가정에도 투입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또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엔 삼성전자도 공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 공장에다가 이 로봇을 투입을 하게 되면 어쨌든 또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휴머노이드 시장이 결국에 이제 공장이 투입되는 그런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당한 좀 성장을 하지 않겠냐라는 좀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결국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관련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을지는 꾸준히 좀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이 세계 선도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이제 어떤 상품들을 좀 내놓을지 그걸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물론 뒤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경쟁력 높은 제품들을 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공급 이력이 있는 로봇 부품 회사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주로 거론되는 게 이제 SBB 테크라든가 SPG, 뭐 인탑스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좀 많이 거론들이 되고 있는데, 한번 기사 내용 찾아보시면 관련된 기업들은 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로봇 테마주들도 올해는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단기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조선주가 아주 흐름이 좋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한국 조선의 새로운 먹거리가 해상풍력 설치선이라는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해상풍력 설치선 이게 좀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좀 이제 어떤 이제 배인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또 중국과의 경쟁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해상풍력은 바다에다가 그 해상풍력 타워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당연히 뭐 육상에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설치하는 선박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중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조선사가 이제 같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국내 해상풍력 시장도 지금 앞으로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해상풍력 발전 규모를 14.3기가와트까지 이제 늘린다고 하는데, 정부 계획대로면 우리나라가 매년 1.5에서 2기가와트씩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기가와트당 조 단위 사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금액이 큰데, 거기에 이제 일부가 해상풍력 이제 설치선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조선사 두 곳이 7천억에서 8천억짜리 대형 이제 WTIV라고 합니다. 이제 해상풍력 설치선의 약자인데, 이거 두 척을 이제 한 척씩을 이제 두 곳이 수주할 예정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오션이 4척 정도 수주를 받았고, 삼성중공업이 3척 정도 이제 수주를 받아서 이제 건조한 이력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해상풍력 발전기가 이제 점점 대형급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중소형급이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 대형 설치선 미보유국으로 지금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조하게 됨으로써 아마 이제 대형 선박까지 우리가 이제 보유하게 되면서 해상풍력 산업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은 좀 굉장히 커질 것 같고, 조선업의 새로운 또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도 좀 우려되는 거 아니냐. 중국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난 10월 26일 날 실제로 중국 국적의 순위 1605가 정부 허가 없이 전남의 한 해상풍력 사업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해상풍력 사업자 A사가 이게 한국에 이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했다. 이거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걸 빨리 좀 건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수요만으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앞으로 또 하나의 조선업의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조선주가 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워낙 좀 강했는데, 어쨌든 연초에는 좀 부진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조선업의 이런 또 새로운 해상풍력 설치선까지 더해진다면 트럼프 시대까지 맞물리면서 어쨌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또 낼 수가 있기 때문에 LNG 또 해상풍력 설치선 이런 다양한 선종들에 대한 수주를 좀 앞으로 계속 우리가 기대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올해가 이제 천연가스의 시대라고 미국의 경제 잡지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이 있다면 국내외 뭐 대표 기업들도 있을 텐데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네, 여기 이제 밸런스라는 잡지에서 이제 25년 승자가 천연가스 생산하고 운송하는 회사일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이제 이미 미국에서 가장 큰 전기를 생산하는 이제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전기 수요가 뭐 많이 증가하는 거 여러분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전력이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미국이 최소 36기가와트의 전력이 부족하대요. 그럼 그만큼 앞으로 LNG 발전소를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LNG 발전소를 설치하고 또 천연가스를 운송하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주목받지 않겠냐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국내에서는 LNG 관련된 밸류체인은 결국 조선, 피팅은 주로 성광밴드랑 이제 태광 같은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LNG 운반선에 LNG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이제 보관 탱크가 있는데, 그걸 구성하는 소재가 본행제라고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드는 게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같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LNG 밸류체인도 한번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미국에서는 미국의 그 천연가스 ETF가 뭐냐면요, 관련된 기업 ETF가 MLPX라는 영어 약자입니다. 그 ETF가 있으니까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고, 기업으로는 이제 미국의 GE 버노바라는 기업이 있고요. 또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하는
아르간, ARGAN 이런 이제 기업들이 대표적인 천연가스 이제 관련된 밸류체인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원재료 이제 폴리실리콘 빅3가 이제 감산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태양광 모듈 재고가 줄어들 거라는 이제 분석도 있었고요. 이 트럼프 리스크도 이제 닥쳐오고 있는데 이제 태양광 투자가 올바른지 또 이런 또 이제 의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트럼프 리스크가 이미 다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 워낙 빠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아래쪽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근데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지난 몇 년간 태양광이 너무 안 좋았던 이유가 중국 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산을 했어요. 특히 폴리실리콘 1, 2, 3등이 중국에 있는데 이 태양광 폴리실리콘 기업들이 공급을 너무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가에도 그렇고 실적에도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중국의 최대 생산업체 통해이, 그다음에 3위 다코뉴 에너지가 서로 감산하자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2위 업체가 GCL 테크인데 여기도 우리 자발적으로 생산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공급 과잉이 얼마나 좀 심각했냐면 24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량이 200만 톤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공을 하면요 1000기가와트의 태양광 모듈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근데 1000기가와트 모듈이면 이게 왜 공급 과잉이냐면 지난 4년간 신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이 599기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생산하는 폴리실리콘 물량만 가지고도 너무 많은 태양광 모듈이 생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난 1년간 38%나 급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1위 업체 퉁웨이가 작년 3분기입니다. 분기에만 3천억을 까먹었어요. 영업 적자가 너무 심한 거죠. 이 상태면 연간 조 단위 적자예요. 그럼 회사가 이렇게 되면 생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감산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되면 폴리실리콘 경쟁사가 한국에 OCI 홀딩스가 있거든요. 이 회사 입장에서 좀 숨통이 튑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최근에 미국 정부가 동남아 우회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 중국산 이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그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줄어들면 미국의 그 태양광 모듈 재고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럼 공급이 줄어들면 재고가 감소하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태양광 모듈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이제 후반부에 미국의 태양광 기업들도 좀 한번 좀 올랐었거든요. 올랐고 그리고 테슬라가 이번에 그 인도량 발표할 때 ESS 설치량이 많이 늘었다고 한번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그 ESS 설치량과 태양광은 또 연동이 다 되거든요. 태양광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ESS에 이제 저장을 시키거든요. 그 다 연동이 되죠. 그럼 태양광 업황이 미국에서 그렇게 수요가 없다고 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맞물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어진 것 같다. 업황은 이제 바닥은 찍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국 회사, 미국에 지금 진출한 기업은 또 한국에 하나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OCI 홀딩스랑 하나솔루션은 이제 좀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 이제 CXMT의 이제 DDR5 반도체의 기술 수준이 이제 4년에서 5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공포감에서 좀 벗어나도 되는 건가요? 이것도 한번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게 중국의 CXMT가 DDR5가 첨단 반도체인데 네. 요게 수율이 80%나 된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거의 삼성전자 이제 육박하는 수준인데 이게 DDR5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품이에요. DDR4랑은 다르게 첨단 이제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뉴스가 나왔던 건 뭐냐면 칩 크기가 너무 크대요. 삼성전자의 칩보다 40%가 크다고 합니다. 보통 이게 동그란 웨이퍼에 이렇게 선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모난 박스로 아마 이게 반도체 칩 조그만 것들 보셨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용어로 다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다이가 작을수록 좋죠. 그게 작아야 한 웨이퍼에서 많이 생산을 하니까 원가가 줍니다. 근데 이게 크다는 얘기예요. 40%나.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를 만들어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CXMT가 어쨌든 지금 손실을 많이 보면서 생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로는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현재 CXMT의 DDR5는 21년도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만들었던 당시에 그러니까 한 4년 전이죠. 그 제품과 유사한 것 같다.
그럼 기술력은 4년 뒤처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CXMT가 지금 엄청나게 싸게 팔아서 공급을 좀 늘리고는 있지만 가격 인하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중국의 CXMT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사실 작년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공포감은 좀 벗어날 필요는 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두 번째 소식 이제 밸류업 공시입니다. 삼성전자 비롯한 이제 삼성그룹이 밸류업 공시를 미루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밸류업 공시를 미루면 결국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당연히 부담인 게 이제 1등 기업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 기업이 또 밸류 공시를 딱 해주면 이제 또 안 했던 기업들도 다 따라서 아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이게 사실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일부 기업들이 좀 하고 있는데 시총 1위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약간 김이 빠진 모양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작년 11월에 10조 원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외에 추가적인 어떤 이제 그 밸류업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좀 미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대요.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물산, 삼성증권까지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이게 밸류업에는 지배구조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날짜가 언제냐면요. 2월 3일 날 항소심 선고가 있대요. 그게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돼야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게 확정이 돼야 이제 밸류업 공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좀 더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시장에서는 아니,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나중에 발표해도 되니까 그걸 빼고라도 먼저 밸류업을 좀 해라 공시를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좀 판단할지 모르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언론 보도상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어쨌든 내놓기 위해서는 사법 리스크 해소가 우선이다. 그래서 아마 2월 3일이 지나야 그 결과를 보고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밸류업 지수에 투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밸류업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에 들어갈 요건은 안 돼요. 근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연기금이 투자를 하려면 이 지수에 투자를 하려면 그런 조건들이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미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밸류업 공시를 안 하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증시에 일단 부담은 맞고요. 다만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월 3일 날 한번 판결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고 이게 좀 상당한 중요한 이슈가 또 우리나라 수급에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뷰티가 미국 수입 시장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적 프랑스를 제쳤다고 하는데요. 올해 K뷰티, 한국 화장품주 어떻게 보세요? 작년 상반기 좋았다가 하반기가 조금 안 좋았는데 어쨌든 올해도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정말 화장품이 정말 강국이거든요. 이 나라를 제꼈다는 건 그냥 제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아직 물론 1월부터 10월까지 데이터예요. 11월, 12월은 좀 취합이 돼야 되지만 그 우리나라가 1등 자리를 뺏길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년도는 거의 1위가 좀 확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프랑스는 좀 고가 브랜드가 많지만 우리는 뭘로 이겼냐면 결국 인디 브랜드, 저가 브랜드. 결국 미국 시장의 소비가 좀 바뀌면서 그 수혜를 한국이 톡톡히 좀 받았고 그리고 또 두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이 인디 브랜드는 브랜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 시설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ODM 제조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맡겼던 거죠. 근데 워낙 또 잘 만들어주고 있고 품질 규정도 잘 맞춰주고 고객의 니즈에 잘 맞게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잘 제조를 해줬기 때문에 ODM이 뒤에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실리콘2가 또 있어요. 실리콘2가 유통사거든요. 온라인 유통사인데 미국에 진출하는데 인디 브랜드가 어떻게 유통을 하겠어요? 유통망 뚫기 너무 어렵거든요. 자기가 직접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 유통망을 그 실리콘2가 해결해 준 거죠. 실리콘2가 인디 브랜드 잘 나가는 브랜드 본인들이 봐서 괜찮은 걸 미리 다 사입을 해요. 다 미리 사놓습니다. 사서 미국에 이제 거기 이제 유통 거기 공장에다가 미리 다 이제 저장을 해놓고 거기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세계적인 바이어들이 그 실리콘2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문을 해요. 그럼 바로 이제 직배송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인디 브랜드는 유통이 해결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실리콘2의 이런 유통망 확보도 상당히 인디 브랜드한테는 성장에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 1등은 세계 화장품 1등입니다. 예, 그거랑 직결되니까. 그래서 물론 작년만큼 모든 화장품주들이 다 오르긴 어렵겠지만 올해도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당연히 또 좋은 또 성적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올해도 한국의 화장품, 뭐 인디 브랜드를 비롯해서 ODM, 아까 실리콘2 같은 유통, 또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들 이런 것들을 또 잘 공부하셔서 올해도 한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죠.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주 이제 보고서 중에 하나는 그 한화투자증권의 박승현, 김수현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제목은 1월 트럼프가 온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요거에 좀 인상 깊었던 문구는 뭐냐면 미국이 우선이라고 했지 전부라고는 안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인데 미국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월 주식시장이 일단 20일 트럼프 취임이 이제 변곡점이었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11월 5일 이후 미국은 지금 2.3% 정도 상승을 했고 미국 제외 글로벌은 마이너스 4.2% 지금 하락을 했는데 국내는 6.4% 정도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미국 주식 비중이 11월 5일 63.8%에서 12월 30일 65.7%로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너무 쏠렸는데 이게 일기 때 그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의 반응이 너무 좀 빨리 좀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이 우선이라고 했지 전부라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마치 미국이 전부라는 것처럼 미국 증시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너무 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전체 순이익은 41%거든요. 비중이 시총은 60%가 넘으니까 이익 대비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 건 좀 명백한 사실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국내 경기 저점을 여기서는 올해 2분기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주식시장 조정은 이제 주가 하락, 경기 하강, 실적 하향 순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주가가 먼저 빠지고요. 그 다음 경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실적이 꺾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주가가 작년 8월부터 먼저 꺾이기 시작을 했고 9월부터 추정치가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하향폭은 지금 10% 정도 이익이 하향 조정됐는데 보통 하향폭이 최대가 35%까지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조금 더 하향폭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는 미리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좀 도망가기보다는 지금은 좀 주식을 1분기에 좀 사보자라는 그런 의견이고 2분기부터 좋아지는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주식은 마지막으로 주변 여건이 좋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더 나쁠 게 없을 때 사는 거다. 이런 또 의견을 좀 제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뭐 이 의견에 저도 좀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올해 신문 기사 보면 다 안 좋잖아요. 그런 뭐 올해 전망도 좀 부정적인 게 많은 건 사실이지만 주변 여건이 어쨌든 이보다 더 나쁠까? 그걸 생각하면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미 또 최악은 조금씩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1월에 한번 좀 그 투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관련 보고서까지 잘 봤고요. 오늘 방송을 끝으로 제가 머니올라를 떠나게 됐습니다. 연불리의 비밀노트부터 임용환 박사와 역사 탐구, 또 월간 5권형까지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좀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만 그래도 언젠가 다시 볼 날이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인사 여기서 드리게 됐는데 어떻게 저한테 말씀 하나 해주실 거 없으세요? 그래도 1년 동안 이제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저도 너무 좋았고, 예. 근데 또 가신다니까 막상 또 정들었는데 가신다고 하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뭐 다른 부서 가셔서도 또 좋은 또 기사 써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연불리의 비밀로또 잘 지켜주십시오. 네. 연인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